현재 리버풀의 감독 클롭, 리버풀을 이끌고 이전 리버풀의 위상을 되찾으며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감독인데요. 30년 동안 리그 우승이 없던 리버풀에게 리그 우승을 안겼고 챔스 결승에 3번을 진출해 비기어도 한번 들어올렸죠. 이런 그는 선수들을 활용하는데 일가견을 가진 감독입니다.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 등 클롭의 손을 거쳐 월드클래스로 성장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클롭을 떠나 선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긴 선수들도 있는데요. 자, 그럼 돈 때문에 클롭을 떠났다가 망한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르트문트 유소 출신인 누리 샤인, 당시 그의 재능은 유럽 전역을 놀라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2005년 여름 첼시와 아스날, 맨유가 영입에 나서기도 했죠. 특히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은 18세 이하 선수 중 유럽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라고 샤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시 16세였던 샤인 영입을 위해 이적료 300만 유로가 제시되었지만 대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바스케 대표이사는 샤인은 도르트문트의 미래를 쥐고 있다 라며 영입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 샤인은 16세 335일로 분데스리가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고 클럽의 최연소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11월 25일에는 뉘른베르크전에서 리그 첫 골을 기록하며 이 부분에서도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죠. 이후 2007년 페이에노르트로 1년 임대를 떠난 뒤 도르트문트에 복귀해서 활약하기 시작하는데요. 08-09 시즌 초반에는 별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윈터 브레이크 이후 후반기 리그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09-10 시즌에는 개막전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며 거의 모든 경기에 활약했고 리그 34경기 중 출장 정지를 제외한 33경기에 출전해 4골과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이후 1011 시즌에도 팀의 중심으로 시즌 막판 부상 이탈로 빠진 경기를 제외한 전 경기에 출전해 분데스리가 우승에 크게 공헌했는데 이 시즌 키커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 독일 프로축구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샤인은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데요. 무리뉴의 레알 이적의 시작을 알리며 큰 기대를 받았죠. 하지만 이적 직후에는 도르트문트 시절의 부상 이후에도 왼쪽 무릎 인대에 거듭된 부상으로 한동안 출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상 복귀 이후에도 쟁쟁한 경쟁자들에 밀려 좀처럼 출전하지 못했고 도르트문트 시절의 재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교체 자원으로 전락해버리죠.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케디라와 알론소라는 걸출한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잘 꾸렸고 중앙에 외질이 플레이메이커로 아주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보니 샤인이 활약하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부상도 잦았고 실력적으로도 이들에게 아쉬워 점점 자리를 잃어갔죠. 그렇게 리버풀로 임대를 가보기도 하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도르트문트 임대 후 완전 이적을 하며 친정팀으로 복귀했는데요. 이곳에서도 잦은 부상으로 활약하긴 힘들었고 결국 이후 베르더 브레멘을 거쳐 안탈리아 스포르에서 은퇴했습니다. J리그 세레소 오사카에서의 활약으로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카가와 신지, 전반기 동안 리그 10골 2도움으로 리그 득점 상위권에도 랭크되는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유럽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당연 득점 1위였고 출전 경기 3분의 1에서 MOM에 선정되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결국 분데스리가 공식 전반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죠. 하지만 시즌 도중 국가대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며 후반기에 한 경기 출전에 그치며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도르트문트의 핵심 선수로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소속팀 도르트문트도 9년 만에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죠. 시즌의 절반만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커 선정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 뽑혔습니다. 또한 키커 시즌 평점은 2.62점으로 전체 2위, 미드필더 부문 1위에 올랐죠. 그리고 11-12 시즌 이전 에이스인 누리 샤인이 떠나고 마리오 게체와 함께 팀의 공격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번 시즌의 장기 부상의 여파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몇 번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후 기량을 만개했고 결국 시즌 전반기 중반부터 맹활약을 하며 도르트문트의 급상승에 일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팀의 주축 괴체까지 사타구니 부상으로 4달이나 빠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혼자 개체와 샤인 내 공백을 메꿔버리고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쌓아 팀에 큰 도움이 되었죠. 당시 카가와는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에이스로 등극했습니다. 이후 도르트문트는 32라운드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 우승을 확정지었고 이 경기에서 카가와는 쐐기골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위한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죠. 총 17골 13도움으로 무려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적립하며 아시아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생산성을 보여주었는데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카가와의 11-12 시즌입니다. 당연하게도 여러 미디어들의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은 물론이고 독일 프로축구협회의 올해의 팀에도 뽑혔죠. 11-12 시즌 후반기 키커 랑리스트에서는 전체 분데스리가 선수 중 유일하게 월드클래스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활약에 이적을 결심하는데요.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고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떠나 알렉스 퍼거슨의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12-13 시즌 12-13 시즌 동안 EPL에서 20경기에 출장해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맨유 미드필더 중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맨유 이달의 선수 2차례 선정, EPL 선수 랭킹 87위, 현지 언론의 시즌 평점을
시즌을 대체적으로 7점 받는 등 준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분데스리가를 호령했던 선수에 대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본 포지션이 아닌 왼쪽 윙어로 뛰면서도 우승에 기여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이후 부상과 컨디션 조절 등의 이유로 벤치에 앉거나 명단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윙어 자리에서는 좀처럼 도르트문트 시절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신성 아드낭 야누자이의 해성 같은 등장으로 입지가 위태로워졌고 13-14 시즌 정규 리그 30경기에 출장하는 동안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도움만 2개를 기록했죠. 당시 카가와는 영국 언론이 뽑은 2013년 가장 실망스러웠던 7명의 선수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카가와도 맨유와 같이 최악의 시즌을 보낸 것이죠. 결국 카가와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적을 결심하는데 그렇게 다시 도르트문트로 복귀해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맨유에서의 부진을 떨쳐내고 뛰어난 활약을 보였죠. 하지만 이후 도르트문트에서도 점차 주전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18-19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베식타스로 임대 이적, 19-20 시즌 레알 사라고사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 벨기에의 신트트라이던으로 이적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죠. 8살에 도르트문트 유소년 팀에 입단한 마리오 괴체. 이후 꾸준히 청소년 대표팀에도 발탁되면서 독일 최고의 유망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런 그의 활약은 당시 도르트문트의 감독 위르겐 클롭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1011 시즌 프리시즌부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결국 주전 윙어 야쿠 블라시치코프스키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출장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게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카카와 신지 누리샤인과 함께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리그 33경기 6골 15도움을 기록해 이제는 유망주의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1-12 시즌 팀의 주포였던 루카스 바리오스의 부상 이탈과 함께 카가와 신지의 부진 그리고 이적한 샤인의 대체자인 빈도안의 부적응 등 도르트문트는 시즌 초반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당시 도르트문트는 이전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초반 6경기에 2승 1무 3패를 기록했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1승 1무 4패로 조 4위로 탈락했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개체는 꾸준히 활약하면서 이후 팀이 재도약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도르트문트는 바이에른 뮌헨에게서 리그 1위 자리를 빼앗았고 결국 2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죠. 괴체는 이 우승의 주역으로서 활약했던 것이고 결국 활약을 인정받아 유럽 최고의 유망주를 선정하는 유로피언 골든보이 어워즈에 선정되었습니다. 12-13 시즌 역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팀과는 재계약을 하면서 2016년까지 팀에 남게 되었습니다. 주급도 팀 내 최고 수준이었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도르트문트에서 다른 유망주에 비해 파격적인 대우를 해줄 정도로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했던 거였죠. 이후로도 매경기 활약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큰 활약을 보였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아약스와 함께 죽음의 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인 것이죠. 이 활약의 중심에는 괴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던 그때 4강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설이 뜨게 되는데요. 그것도 바이아웃으로 말이죠.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 선수가 하필이면 리그 경쟁팀이었던 뮌헨으로 바이아웃으로 이적하는 상황이다 보니 도르트문트 팬들은 멘붕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레알과의 4강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런 이적설을 터뜨려 버렸던 건데 팀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팀은 챔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4월 23일 마리오 괴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다는 오피셜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정도는 바이아웃 금액인 3,700만 유로, 한화 약 540억 원 바이아웃 금액을 제시했다 보니 도르트문트가 어쩔 수는 없었죠. 이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의 경기가 성사되었는데 이 경기 괴체는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결국 도르트문트가 패배하며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커리어를 쌓고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뮌헨으로 이적하고도 부상 여파로 초반에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UEFA 슈퍼컵에서 또다시 부상당하며 한 달간 결장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응을 한 이후에는 맹활약했죠. 전반기에 매경기 골이나 어시스트를 쏟아부으며 거의 경기당 1공격 포인트를 찍어주는 맹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적 첫 시즌 만에 뮌헨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2선 자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출전하는 경기가 줄어들었는데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인지 선발 출전은 물론 후반 20분쯤 투입하는 경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괴체의 에이전트가 불만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선수는 가르디올라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대체로 쉬운 경기에 교체로 뛰게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것이죠. 이후 뮌헨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국가대표에서 당한 부상 이후 크게 부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토마스 밀러가 결정한 경기에서도 세바스티안 로데가 선발로 나온 것으로 보아 완전히 주전에서 밀린 것으로 보였죠. 결국 다시 이적설이 불거졌고 친정팀 도르트문트로 복귀하는데요. 그럼에도 그의 활약은 좋지 못했고 결국 PSV 에인트호벤으로 이적해 현재까지 뛰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바스쿠 다가마에서 활약 후 인테르를 거쳐 클롭의 리버풀로 이적한 쿠티뉴. 1617 시즌 리버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였는데요. 당시 1617 시즌이 끝나고 네이마르가 파리로 팀을 옮기게 되면서 바르셀로나는 쿠티뉴를 영입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쿠티뉴는 2017년 1월 리버풀과 5년 재계약을 한 상태였다 보니 영입이 쉽지만은 않았죠. 결국 쿠티뉴는 이적에 실패해 리버풀에서의 1718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1718 시즌 전반기에도 20경기에 출전해 12골과 9도움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에이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1718 시즌 겨울 이적 시장 아무런
아무리 쿠티뉴의 마음이 이미 리버풀을 떠났다고 하지만 팀의 핵심 선수가 겨울에 이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보니 이적을 하더라도 2018년 여름에 이적할 것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이적을 결심하는데요. 사실 2018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이적을 하기 위해 태업을 하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여름대의 소동 이후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여름대와 마찬가지로 태업으로 의심되는 부상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쿠티뉴는 옵션 포함 1억 4,200만 파운드, 한화 약 2,090억 원의 이적료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죠. 클롭은 떠나는 쿠티뉴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다른 곳으로 가면 그저 그런 선수 중 한 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적중하고 맙니다. 바르셀로나로 이적 이후 부진을 거듭하면서 출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이적한 시즌엔 18경기 8골 5도움을 기록했지만 다음 시즌인 18-19 시즌에는 34경기 5골 2도움만을 기록하는 부진에 빠집니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그저 그런 로테이션급 선수로 전락해버립니다. 다시 바르셀로나로 복귀한 이후에는 부상까지 겹쳐 더더욱 부진한 활약을 보였는데 리그 14경기 3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아스톤빌라로 임대됐고 완전 이적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클롭을 떠나 망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선수 활용을 특히 잘하는 감독이다 보니 그를 떠난 선수들이 부진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수들 외로 클롭을 떠났다가 망한 선수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